그날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치려던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금 경고를 받았지만 곧 다시 나타나서 볼이 움푹 들어가고 머리가 너무 자라서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델리 음식을 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빵가게 직원이 경찰에 사건을 일으킬 뻔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면서도 왠지 이 소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소년과 그의 경비원이 끝났습니다. 아내 에밀리와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에밀리가 갑자기 고백했다.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말을 잇지 못했으나 그녀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나도 결심했다. 내 이름은 제이슨 앤더슨이다. 아내 에멀리와 함께 아버지 에멀리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나이를 고려하여 함께 이사했습니다. 나는 30살에 결혼했고 에밀리는 29살에 곧바로 아이를 갖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항상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던 과거도 있었지만 에밀리는 요리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전통 레스토랑 대학 졸업 후 우리 아이는 사랑스러운 소년소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친구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신 여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우리가 알기 전에 또 다른 결혼 기념일이 왔습니다. 1년 동안 노력했지만 임신하지 못한 불임으로 간주됨 온라인으로 조사하던 에밀리는 낙담했지만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동안 간신히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일부 불임 치료는 보험으로 보장되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식당을 인수했기 때문에 개인 저축이 있었지만 저축은 제한되었습니다. 불임 치료의 높은 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교 타이밍과 같은 방법을 시도한 후 결국 치료 비용이 매번 $20,000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5년 후에 불임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둘이서 그냥 살자고 에밀리는 내가 거리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부부로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 나는 에밀리의 얼굴에서 슬픈 표정을 발견했다. 부담을 덜었더니 침묵이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 에밀리가 계속 말을 했다. 나는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일 뿐이야. 에밀리가 나에게 처음으로 내가 그녀에게 화를 냈어. 나는 누군가가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에밀리일지라도 내 말에 에밀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나란히 서서 10년 동안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권유했다. 우리 결혼 에밀리와 나는 개인 및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 집 근처 슈퍼마켓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들은 신용카드나 기타 현금 없는 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로열티 카드 프로그램도 없지만 가격이 매우 낮아서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우리는 보통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직원의 고객 서비스가 탁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같은 직원이 있는 걸 보니 일하기 좋은 곳이 틀림없어요. 저는 이 슈퍼마켓의 단골이 되어서 직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 내 구매한 쇠고기 만들기에 전화가 와요. 내 단골 손님이 그런 친구 L과 대화를 나누며 동네 슈퍼를 구경하다가 요청했어요. 궁금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란을 느꼈어요. 거래를 마치고 거기에 가서 확인해봤어요. 남자 직원이 어린 소년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빵을 훔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소년은 돈을 지불하기 전에 빵 한 봉지를 열려고 했고 직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소년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음. 직원의 말에 대답하지 않음.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음. 그 소년은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지만 부모는 보이지 않았다. 심부름을 하는 동네 꼬마라면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확실히 더 잘 알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빵을 훔치려는 시도는 심각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용히 암시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지만 결국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점원은 그에게서 부모의 연락을 받을 수 없었고 단지 절도 미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매니저는 경찰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에게 엄중 경고만 하고 그 소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빠르게 3개월이 지나도록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직원 말에 따르면 그 아이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가게에서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들은 어떨지 믿기지 않는다. 물론 가게의 입장은 맞지만 그 아이가 잘못인 줄 알면서 부득이하게 훔치도록 내몰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다. 전모를 다 알고 있어서 한동안 막연하게 대답했지만 모두가 그 소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 11월의 어느 날 나도 그 사람을 잊고 있었죠. 평소처럼 쇼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과 통로에서 뚜렷한 INE를 느끼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 소년은 같은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맨발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 더러워서 목욕을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그는 주변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고 눈이 마주치자 도망쳤다. 쫓아갈까 생각하다가 5분쯤 뒤에 그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고 천천히 그가 갔던 방향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그 사람이 빵에 델리 항목을 넣으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옷 속에 물건을 훔치지 못했어 저기 순찰 중이던 직원이 나타났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하기 직전에 야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감시 카메라로 계속 지켜봤고 또 그러려고 했어. 직원이 말했지 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미 경고를 하고 보낼 수는 없었다. 이 상황에서는 그의 부모에게 전화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경찰에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소년에게 접근하여 나와 함께 교직원실로 오라고 말하면서 소년이 붙잡혀 탈출하려고 했을 때 나는 충동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델리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아이템과 빵은 이번에는 미끄러지게 놔두실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의 아이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내 자리가 아니고 그의 수호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직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놔두세요. 직원이 곤란해 보였고 아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체포되지는 않지만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앤더슨 씨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제발 직원이 한숨을 쉬며 시선을 돌리고 마침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앤더슨 씨 이번 한 번만 놔두겠지만 앞으로 가게에서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떠나기 전에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에게서 델리 품목과 빵을 지불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 소년에게 주려고 할 때 그는 왜 나를 도왔는지 중얼거렸다. 나는 감사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상치 못한 대답은 내가 솔직히 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는지 물었을 때 나를 다시 데려왔다. 충동적인 행동이라 잘 대답했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널 봤을 때 그 남자애는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필요 없다며 음식도 안 먹고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며 딜리의 물건과 빵을 내 손에서 낚아채고 도망갔다. 잠깐, 내 집으로 밥 먹으러 올래? 우리는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저 좀 보세요. 긴 머리가 얼굴을 가렸는데 아시거는 너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구나 하고 말하고 조금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색하게 말했어요. 잽싸게 말을 하다가 불에는 어색하게 얼굴을 돌리며 돈이 없으니 불가능하다며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버틸 수 없다고 겁에 질려 가버렸다. 돈을 내야 하는데 그 애가 노려보며 돌아서더니 공짜 점심은 없다고 착한 남자인 척하지 말라고 정말 내 뻗은 손을 아무 소용도 없이 내버려두고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집에 가서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서 그녀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나이로 볼 때 그 사람은 아마 10살쯤 됐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마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네 꼬마일 거예요. 그 지역 누군가가 이 말을 들으면 그에 대해 뭔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한 이웃들에게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6개월 전쯤 공공주택으로 이사한 같은 또래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는 학교 간호사와 보육원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부모님은 조용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동웨어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아이에게 보호자가 있는 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단 뭔가에 집착하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문의를 하던 중 식당에서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요. 저번에 제 손자가 당신에게서 델리 품목과 빵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인가 오늘 밤에 사러 갈 수 있을까요? 그 품목의 가격이 $9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기회로 보고 식당이 오후 6시에 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화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7시쯤 편한 시간에 와주세요. 저기, 마지막 손님이 떠났을 때 식당 밖에 누군가 서 있는데 손님이 없군요. 청소하고 있던 에밀리가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그들을 초대했을 때 그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던 할머니입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과 식당에 들어간 소년은 여전히 부르퉁한 표정을 짓고 얼굴을 읽기 어려웠다. 노부부는 도망친 듯 자리에 앉지 않아서 노부인이 좋아하는 곳에 앉으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사과하고 지갑에서 $9를 건네주려고 했지만 내가 거절하는 방법을 궁리하던 중 에멀리는 그들에게 자리에 앉아 당황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부부에게 그 돈을 넣어두라고 재촉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약 반년 전에 여기로 이사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시절부터 2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웃었지만 부부는 여전히 침울해 보입니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제안에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료 식사는 $9를 반환하고 떠날 계획입니다. 식당에 대해 나쁜 소문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가 머뭇거리며 말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단돈 $3에 먹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명이 정확히 $9입니다. 좀 강압적이었지만 계속 거부하고 사과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맥스라는 소년이 아무 말도 없이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맥스라고 하는 할머니 에밀리가 웃으며 말을 걸었으니 넌 맥스야 무엇을 좋아하니? 맥스는 엄마의 오믈렛이라고 대답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오믈렛이 맛있었던 건 기억난다. 알겠어. 내가 만들어줄게. 엄마 곁들여 먹는 푹신푹신한 오믈렛. 에밀리는 기분 좋게 대답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사라졌다. 나는 노부부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두 사람 모두 롤빵과 연어구이를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간단했다. 하지만 그들이 먹고 싶었던 음식이고 나이를 고려하면 무거운 식사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노부부에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식사를 먼저 준비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정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기 시작하고 요리사로서 맛있다고 중얼거림 손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과 주방에서 풍기는 고소한 향기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에밀리는 실제로 오믈렛의 달인입니다. 그녀는 영국 전통 레스토랑 출신이라 요리를 주로 했습니다. 영국 요리 그녀는 그곳에서 오넷을 만들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인이 그녀의 요리를 칭찬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퀴즈 훈련도 받았습니다. 카페의 시그니처 요리 중 하나는 폭신폭신한 오믈렛. 에밀리의 특별 메뉴였습니다. 카페의 세련된 공간에서 먹던 오믈렛이 이제는 고풍스러운 다이너의 테이블로 옮겨졌습니다. 계란은 평소보다 더 황금색으로 보여서 나도 먹고 싶어집니다. 맥스는 오믈렛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음 순간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 보고 노부부는 도망간 것 같아서 말없이 먹기 시작했다. 와 칭찬해. 와 식욕이 대단하다. 밥도 잘 먹는다. 맥스가 올려다보더니 에밀리에게 오믈렛 정말 맛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자랑스러워하며 맥스는 오믈렛을 완성했다. 노부부가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다른 손님이 오기 시작하자 노부부는 씩씩하게 일어서더니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고맙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9 그들은 떠났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아마도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사과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 상자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와 나는 그들이 떠날 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에밀리가 갑자기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런 말에 놀랐지만 계속해서 맥스를 조부모님에게서 빼앗으려는 건 아니고요. 봐요, 할머니는 창백해 보이고 쓰러질 것 같고 할아버지는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 부부는 꽤 늙고 허약해 보였어요. 건강해 보이면 괜찮았을 텐데 노부부는 확실히 건강해 보였어요. 에밀리는 맥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여기에서 맥스의 이름을 잘못 알고 계셨고 거기에서 나이로 인해 쇠퇴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꽤 늙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 직면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맥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맥스와 그의 할아버지를 치료한 지 한 달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부모님 공영주택에서 구급차를 목격했습니다. 식당에 쓸 물품을 사러 나갔다가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맥스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이 아파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으로 밝혀졌고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할아버지의 경미한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 맥스는 아동복지실 직원에 따르면 시설에 입원 중이다. 맥스는 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살핌을 받고 그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 그의 미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에밀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궁금해서 아동복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양을 촉진하는 기관에 문의했지만 외부인이기 때문에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10살의 맥스를 시설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2주 후에 그의 할아버지도 맥스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듯 치매로 인해 시설의 입원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에밀리는 맥스에 대해 걱정하고 낙담했지만 준비하던 어느 날 점차 적응해가는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그는 걸 잊어버린 줄 알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던 날 나는 앞으로 나가서 바로 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맥스야? 맥스는 나를 쳐다보며 거의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가 왔다. 그리고 재빨리 차와 간식을 권하고 카운터에 앉힌 채 조용히 기다리며 그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조부모님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늘 폐를 끼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저를 잊어버리셨고 할머니는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맥스가 흐느끼며 살며시 등을 비비고 에밀리가 묻자 맥스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후회하냐고 묻자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맥스는 우리에게 올 이유가 있었나 봐요. 바로 그때 맥스가 내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긴 앞머리 사이로 엿보는 그의 검은 눈은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무소와 아동복지사무소 외에 우리가 얘기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에멀리는 즉시 그녀의 전화로 검색을 시작했고 우리는 다양한 절차와 교육을 거친 후 6개월 후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스를 우리의 입양아로 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아동복지사무소 정책으로 인해 상황이 달랐습니다. 특히 아이가 우리와 같은 특정 가족 예외의 일부가 되기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맥스가 문제없이 입양될 수 있다는 상담사를 포함한 직업평가를 받은 후 즉시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맥스는 그와 그의 조부모에게 2번 연락한 것에 대해 우리를 신뢰했고 직원과 전문가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값비싼 불임 치료를 받지 않아 결혼 10년 동안 약 5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고 맥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맥스를 우리 아이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치매에 걸린 맥스의 할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고 맥스는 법적으로 고아였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불분명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맥스를 고아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맥스가 공식적으로 우리 호적의 일원이 된 후 그가 꿈을 이룰 때까지 그를 지지해주세요. 에밀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를 헤어 키트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맥스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그녀가 그를 데려가겠다고 말한 그 자란 머리카락을 멋지게 자르자 맥스가 돌아왔을 때 가장 좋아했던 미용실 변신의 말문이 막혔어요. 맥스 당신 정말 잘생긴 남자예요. 내가 말하자 그는 부끄러워하며 에밀리와 나에게 스마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워린드 시절이 이어졌습니다. 맥스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중학교 공부에 대해 에밀리도 나도 공부를 잘 못해서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고 그와 논의한 후 그를 과외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W 과외 비용이 많이 든다 맥스는 걱정했지만 에밀리는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직업이라 걱정하고 그 사람을 보냈어요. 맥스는 학업적으로 뛰어나서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또래들 사이에서도 명성을 얻었어요. 이웃들도 입양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들이 당연히 우리의 프라이드라고 자랑하는 칭찬을 듣고 뿌듯해했고 조이 맥스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합격해 고등학생이 되자 학업에 더욱 매진했고 트랙팀에 합류해 교류를 즐기는 듯했다. 팀원들과 함께 맥스를 영입한 지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15살이 넘었습니다. 맥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쿨했습니다. 맥스는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외향적이고 명랑해졌습니다. 매장 앞에 섰을 때 말이죠. 단골 고객들은 15살의 잘생긴 남자가 이미 거의 5분 7이었고 트랙에 대한 그의 참여와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그의 체격이 우리의 포스터 아들인 맥스가 된 것을 높이 평가한 단골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는 봉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밀리의 지도하에 요리도 시작했고 직업 공부와 동아리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맥스는 결국 2학년 때 직장과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름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스는 역할만 먹습니다. 그럴 때 에밀리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맥스에게 야식을 가져다 준다고 했고 그 얼굴은 온통 엄마 같았고 맥스는 일지망 대학에 무사히 합격했다. 엄마 아빠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맥스는 떠나는 날 대학 생활을 위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택시가 식당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맥스와 싸웠거나 에밀리가 공항으로 전화했지만 키가 큰 날씬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에밀리는 멍하니 기다립니다. 캐서린 존스는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배우라고 캐서린 존스는 연예인들과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대스타인 것 같았다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고 캐서린 존슨이 자신을 공개하고 그녀가 맥스의 생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맥스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존슨이 어떤 상황 때문에 맥스를 조부모님과 함께 남겨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를 다시 데려가려고 왔지만 그녀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맥스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 부모님입니다. 이제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입니다. 그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에밀리의 눈이 펄펄 끓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다시 시선을 돌린 뒤 웃으며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당신을 떠나는 것이 내 선택이었고 그녀가 왜 왔는지 궁금해서 이제 나 자신을 당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권리가 없습니다. 존슨은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산모 건강 수첩이었어. 내가 스스로 남기기로 했어. 직업이 위태로워서 해외로 이주해야 해서 내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결국 일로 크게 다투고 이혼하게 됐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특히 그 많은 빚을 안고 시댁에서 키웠던 노부부는 맥스의 친조부모였습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캐프와 헤어진 후였고 잔서는 맥스가 갑자기 그 시점에서 떨어질 때까지 맥스를 혼자 키웠었습니다. 맥스는 나와 약속한 조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이 18살이 되면 얼굴을 보여주세요.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고 주소도 몰랐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당신이 스타이너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캐서린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정보는 모르겠지만 그녀와 같은 글로벌 스타에게는 캐서린이 일어서서 이것은 나와 함께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가 에밀리에게 산모 건강 수첩을 건네주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 후 아마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AMA를 곧 떠나고 일찍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불렀던 것은 에멀리였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에멀리는 출산 수첩을 반납했다고 말했습니다. 캐스런은 놀란 표정을 보였습니다. 에멀리는 캐스런 잔선이 바쁜 생활로 유명하다면 계속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를 찾아 만난 건 그 사람의 깊은 마음 때문이겠죠. 그렇죠. 맥스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 맥스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맥스를 낳은 증거니까 꼭 간직해야 해요. 괜찮아요. 캐서린 엄마는 잠시 떨리는 것 같았고 큰 수 안경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출산 수첩을 받아들이고 캐서린이 떠날 때 하이힐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맥스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내 생모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믈렛이 맛있었다고 말하고 싶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설 듯이 계속 걸어갔다. 나는 그녀가 떠날 때 그녀의 뺨에 맑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눈물은 분명 연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배우 캐서린 존슨이 아니라 맥스의 어머니. 몇 년 뒤 맥스는 대학을 졸업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됐다. 이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는 심장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며 이것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장병이 있는 할머니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들렀다. 맥스는 몇 년 동안 병원 의사로 일하다가 에밀리 노인복지시설 옆에 자신의 진료소를 차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시설 내에서는 노인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맥스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요양시설이 직원을 성공적으로 모았으며 현재 많은 사용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클리닉이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의사. 우리 식당 단골 아주머니들은 모두 맥스 박사의 요양원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가족들에게 브로셔를 나눠주며 맥스는 자신을 키워준 조부모님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방식으로 설득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연어구이인데 담백하고 옛날 집밥이 생각나서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주민들은 가끔 TV에서 캐서린 존슨이 뜻밖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 놀랍도록 감동적이었던 영화 속의 어머니 역할. 맥스의 성장을 봤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